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자, 오랜만에 대학교 소개가 아닌 고등학교 소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소개. 드디어 이제 새로 올해 특목고 입시가 시작이 됐죠. 영재고 입시는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과고, 외고, 국제고 이런 데 좀 더 관심 있는 학생의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첫 번째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천과학고등학교 편을 준비했습니다. 뭐 인과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만 실은 과학고 입시는 요 한 편으로 설명을 대충 요약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전국 과학고는 아주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경쟁률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과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무래도 이제 인천과학고니까 인천에 있는 특목고를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해드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자, 영재학교입니다. 전국 8개 있는 전국구 영재학교가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소재이긴 합니다만 전국구다. 그 다음에 하늘고, 실은 오늘 소개한 인과학이랑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0m 정도 떨어 있나?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만 학교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학교들. 광역단위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인천과학고, 진산, 미추홀, 인천외고, 포스코, 국제고, 이런 곳들은, 광역단이라고 그래서 인천 지역 학생들이만 지원을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 살거나 서울특별시민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영역, 쉽게 말해서 우리 흔한 말로 시체말로 나와바리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과학고 빨간 걸로 표시해놨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전국에 있는 과학고입니다. 엄청 많죠. 20개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 각 이 도마다 뭐 광역시마다 있는 거고,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해놓은 거는 그냥 수도권에 있는 거 좀 색깔을 칠해봤고, 왜 이 색을 칠했냐면 잘 보시면 한성과학고 서울에 있죠? 경기 북과학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붙은 건 2개가 있죠. 인천 진산과학고, 인천과학고 2개가 있죠. 자, 동네마다는 다니는 인천에 2개 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도 좀 낮고, 진입장벽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이 많이 사는데 교과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막 경쟁률 작년에 10대 1 막 찍고 그랬는데,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인천에 있는 이 과고는 한 3.5대 1에서 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밑밥을 깔았고, 드디어 이제 위치도 좀 살펴보면 빨간색 인천과학고 있고요. 다 모여 있습니다. 밑에 파란 건 뭐냐면 인천국제고등학교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까이 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문이 들어가면 띵띵띵띵띵 오르막이 있고, 가다가 왼쪽으로 좌회전하면 과학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국제고입니다. 그래서 같은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가 빠이빠이 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후문 쪽으로 살짝 빠져서 길 하나 차이로 하늘고등학교가 있죠. 인천 영종 하늘도시 옆에 있습니다. 역사! 1993년에 생겼다고는 하지만 뭐 과거의 역사는 오래됐네 어쨌네라고 중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해서 만들었다. 아무래도 좀 똘똘한 친구들 모아놓고 뭐 좀 인재 양성하는 목적으로 좀 만든 학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요 녀석이죠. 솔직히 뭐 과거가 좋네 나쁘네 선생님이 좋네 뭐 난리를 치지만 이게 팩트는 대학 가는데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특목고를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좀 진학하지 않더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특목고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가 되겠죠. 진학실적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진학실적을 까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인과학은 매년 입결을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 다른 학교와는 달리 아주 독특하게 아주 착하고 저희가 되게 칭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복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작년 진학실적입니다. 총 76명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서울대가 13명, 카이스트 10명, 포항공대 8명, 연고대 합쳐서 15, 그 다음에 이대 1명, 여자가 좀 적다니까 이대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성대 넷, 한양대 둘, 기타 나머지 학교에 1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수치를 몽땅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6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전체가 76명이 되는데 이 숫자를 합치면 67명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다 동시에 붙은 학교도 당연히 있겠죠. 서울대 붙은 친구들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안 썼을까요?
쓰죠. 근데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이 특목고에서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얘가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3개 붙으면 하나 전부 다 카운팅을 하고 졸업한 선배들 재수생 데이터를 전부 다 중복으로 봐서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살펴보시면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이 인원이 졸업 인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0명 졸업했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합치면 300명 되는 학교도 막 있는데 인과은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딱딱딱 최종 등록만 학교에서 정확하게 매년 집계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좀 있죠. 그래서 서울대 13명 갔는데 재작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수치가 전체적으로 작년 입계력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의 과학고 중에서도 인천과학고가 그래도 좀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다. 물론 서울대만으로 퉁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서울대 몇 명 갔느냐가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진학 실적이면 괜찮죠. 자, 기타를 좀 뺀다고 쳐더라도 성대, 한양대, 요즘에 공대에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80명 중에서 한 50등, 40등 절반만 해도 성대나 한양대 정도는 들어갔다라는 식의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조기 졸업 이따가 마무리는 좀 하겠습니다만 빨간색이 어느 학교 정도 있냐면 빵빵빵 하나 있고 12, 5, 6, 4죠. 빨간색 수치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 서울대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포항공대랑 카이스트도 절반 이상의 데이터에 빨간색이 잡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조기 졸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재고는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과학고등학교에서만 조기 졸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학년 때 대학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상위 20% 정도 안에 있으면 2학년 때 졸업을 시키고 실제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대, 서카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과에서 최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보다는 2학년 때 조기 졸업한 학생들의 진학 비율이 조금 높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서울대 정도를 꼭 가야겠어. 카이스트나 포항대를 가야겠어 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진학을 하더라도 상위 20% 안쪽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요 빨간색 있는 학교들은 좀 가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19학년도 자료인데 수치가 2020학년도가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자, 2018학년도, 17학년도 자료 제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학교 홈페이지 가면 최근 한 15년, 20년 거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는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 뭐 좀 외진데 있기는 하죠. 영종도까지 매년 셔틀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종도 아시죠? 공항 가는 길 거길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입학 실적 괜찮네. 명문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을 학생들을 뽑느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입시는 비단 인천 과거뿐만 아니라 다른데 과거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는 좀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 내부 자료라든가 학교 분위기 같은 경우는 제 학생이 있으시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입학하는 거, 그 다음에 합격선, 경쟁률 이런 좀 개략적인 정보를 설명을 드리지만 학교 분위기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인곽 선배가 있으면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 뽑느냐 이거죠. 자, 이 외고나 국제고 입시는 많이 바뀐 건 아시죠? 자사고랑 다 같이 합니다. 12월에 이제 후기 한꺼번에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과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1학기 때 영재고 입시가 있고 2학기 때 과고 입시가 있고 12월에 이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학기 때 영재고 썼는데 붙으면 가면 되고 떨어지면 떨어졌네 이제 과고 가야지 하고 과고를 골라서 지원을 하게 되고 과학고가 떨어지면 이제 자사고나 우리 동네 일반고를 가야 되지라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제 8월 달에 온라인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8월 말에 하고 출석 면담, 창의 인성 면접에서 최총은 12월 초 정도에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떨어지고 나서 불합격이 되는 친구들에 한해서 이제 우리 1순위, 2순위, 1지망, 2지망 일반고 써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그거를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2학기 끝날 때쯤에 최종 마무리가 된다. 2학기 때 진행된다.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모집 요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총 80명을 뽑는, 아까 76명이 졸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80명 정원내로 뽑고 일반이 64명, 사회통합 전형이 16명입니다. 자, 경쟁률을 좀 살펴보시면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재작년에 사회통합 같은 경우는 한 1.2, 1.9 그래도 1점대 정도죠. 굉장히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자, 한 3.5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자,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말고 작년 기준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인천에 있는 또 하나의 과학고인 진상과학원은 4대1이 살짝 넘었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유일의 북과학고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10대1이 넘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에 3.5대1, 3.6.1대1 정도라면 경쟁률은 그리 세진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꽤나 우선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아무나 붙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경쟁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 이겠지만 평범하게 인천에서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가 가장 심플한 내용이 되겠죠. 그 세세한 상황은 검정고시도 있고 다른 학교 좀 특이한 중학교를 나오는 경우는 학교장이 이 친구는 꽤나 능력자 있고 과거를 가면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다 라면 추천하면 되는 케이스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타 도시에서는 넘어올 수 없다. 이게 특징이죠. 전형 방법입니다. 여기서 좀 살 얘기가 좀 있는데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디테일한 부분을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80명을 뽑는데 일단 서류에서 200명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2단계 출석 면접에서 1.5에서 150명을 뽑고 그 다음에 3단계 창의 인성 면담에서 최종 80명을 뽑아내죠. 그리고 이 서류 평가는 무엇만 보느냐? 수학과 과학 성적만 봅니다. 자, 외고 입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댓글을 주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제일 질문이 많은 게 이겁니다. 제가 성적이 이러저러 하는데 과학고 갈 수 있을까요? 진짜로 수학, 과학만 보나요? 영어는 좀 못하는데 괜찮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 홈페이지를 제가 여러 군데 들어가 봤고 하는데 나머진 다 이렇게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고 수학, 과학만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A라고 쓰면 이제 자소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 자소서를 발로 쓰는 친구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수학과 과학이 A가 맞춰져 있는 상태라면 일단 서류 평가는 어느 정도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3.5대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물론 올해 경쟁률은 살펴보셔야겠죠. 자, 2단계 출석 면담입니다. 출석 면담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와서 날 불러갖고 하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인각 2번 가야 됩니다. 영종도 출석 면담하러 서류 붙으면 2단계 면접 보러 가고, 1차 면담이죠. 그리고 요거 붙으면 창의 인성 면담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2번 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접 때 뭐 물어보느냐라는 얘기를 가끔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물어보고 네가 과거 와서 수학과학을 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 라는 기본적인 이제 약간 학습적인 질문들을 좀 합니다. 그 대답을 잘 하셔야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겠죠. 자,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1단계 서류평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소서 추천서 학생부가 있겠고 수학 50, 과학 5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적어도 과거 관리면 수학, 과학은 A는 맞아라 이거죠. 고등학교 1등급이 아닙니다. 중학교 A등급 정도는 한 90점 이상만 맞으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간다 그러면 영어 A 맞아야 되고 과거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 과학 A 정도는 맞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A가 아니어도 붙는 학생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영재고에서도 과학 B 맞고 온 친구들도 있지요. 근데 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특목고를 목적 자체가 내가 여기서 좀 맞는 공부를 좀 하고 좋은 대학을 좀 가고 싶은 일석이지의 목적도 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잘할 생각해야지 일단 붙고 보자는 조금 저희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수학, 과학만 잘 받으면 1차는 어느 정도 패스가 가능하다. 두 번째, 첫 번째 면담이죠. 출석 면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 오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과거에 방문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제출 서류의 검증 및 확인. 자소서 썼으니까 학생부에 있는 내용 물어보겠죠. 뭐 감명 깊게 읽었던 책부터 시작해서 뭐 동아리 활동 어땠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학생부의 전반적인 내용 정도 하고 개인별 약 50분 진행한다고 써 있는데 실은 수학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도 좀 묻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해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창의 인성 면접도 있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과학적 논리적 사고력 평가, 종합적 인성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좀 물어보고 수학도 좀 물어보고 해서 약간은 면접이긴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마치 논술 시험을 보는 것처럼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그 답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죠. 내가 잘못 설명하면 선생님들에게 약간 유도 질문을 통해서 잘못 생각했던 걸 교정을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에 대한 공부가 조금 되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이 테스트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냐, 선행 많이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굳이 이제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조언을 드릴 수 있죠.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 갖고만 물어본다고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중학교에서 심화로 들어가면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이랑 좀 물릴 수도 있겠죠. 뭐 학교에서 아니라면 안 있습니다만 과목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을 좀 어렵게 낸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 좀 물리거나 할 수 있고 중학교랑 고등학교 경계가 모호한 단원이 어디냐면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심화나 고등학교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서는 약간 고등학교를 심화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림 문제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 학교의 방침은 중학교 범위를 넘어서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심화 공부가 되어 있어야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과학, 수학 관련 심층 면접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정 심화 내용, 출석 면담보다는 심화 내용 질문하고 최종 80명 정도 선발한다. 가볍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하면서 이거 되게 좋은 학교구나 라고 설명을 드렸겠지만 세상에 100% 좋은 것만 있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단점이 같이 공존을 하죠. 그래서 마무리 정리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문과 특목고, 외고나 국제고에 비해서는 이과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는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부도 좀 깊이 있게 해야 되고 과학도 약간의 선행이 있어야 유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만 A를 맞으면 서류를 통과하는 외고보다는 조금 더 준비 기간이 길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겠죠. 두 번째인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특히 학부형님들이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과거 비싸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자사고는 학비가 좀 비쌉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과학고는 공립학교죠. 그래서 수업료가 일반 고등학교와 똑같습니다. 우리 동네 일반고 가나 과고 가나 수업료 똑같습니다. 급식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다르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조금 추가가 되고 기숙사 들어가면 요즘에 점심은 무료 급식을 하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아침과 저녁은 급식비를 내야 된다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 다음 요거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학교들 뭐 이렇게 뭐 포스코는 이제 여기 없습니다만 진산과학고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천예술영재학교라든가 이런 생긴 지가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시설이 좀 괜찮죠. 근데 인거가 아까 말했을 때 90 몇 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과고나 또는 뭐 인천과학고나 이런 학교들은 조금 기숙사 시설은 좀 구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빨간 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물어보는 게 이러면 붙습니까? 저러면 붙습니까?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자꾸 하시는데 입학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서 잘할 준비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절반 정도만 돼도 뭐 성대, 한양대 이런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아까 데이터를 보셨겠지만 그래도 내가 수학과학 좀 괜찮게 했다. 가면 괴물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석화포 같은 상위권, 최상위권 학교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학생이라면 조기 졸업을 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 비율은 상위 한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안에 들어야 이 석화포 같은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꼭 그런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만 욕심이 있으시다면 조기 졸업 제도를 좀 활용하면 빠른 진학이 가능하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꼭 인과뿐만 아니라 과고, 특목고, 이과 특목고나 전반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 저희가 보충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입결 발표가 나오고 전형 발표가 됐기 때문에 대표 먼저 선방으로 인천과학고 설명해 드렸고, 자, 이제 시작이죠. 지금 8월이기 때문에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학교는 학생이라면 분명히 입결이 괜찮은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